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 지지율 그렇게 높아? 우리 실력 한번 보여줄까? 보여줬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론이 나빠졌잖아요. 여론을 조작하든 뭐 하든 여론이 나빠진 거 사실 아닙니까? 힘을 보여준 거예요. 힘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재를 하려다 보니까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김어준이가 나와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런 댓글 조작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얘기는 아주 정확합니다. 김어준이는 아시겠지만 딴지일보, 낙곰수, 인터넷을 통해서 좌파의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이 드루킹은 김어준의 낙곰수 전에 그 딴지일보에 들어가서 여론을 조작하다가 강퇴당한 적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어준이는 이게 그런 부류에서 움직이는 거를 보수가 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제쯤 되면 보수도 유튜브도 잘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덜컥 추미애가 받았어요. 그리고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걸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좌파들의 정보를 제가 제3자, 제 정보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뭐냐면 최근부터 계속 입수를 해서 들었는데 이자들이 착각한 건 일베,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일베 잘 아시죠? 여론을 뭐 이렇게 보수 여론을 끌고 간다고 하지만 요즘 완전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나 뭐 그쪽도 문재인을 싫어하니까 일베와 일부 자유한국당 세력, 대선 캠프 세력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대선 기간과 남북 정상회담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정보가 민주당에 잘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걸려든 게 누가 걸려들었어요? 바로 시기와 적절하게 맞았던 드루킹이 걸려든 겁니다. 드루킹이 걸려들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좌파 내의 SNS 세력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했는데 걸리면 드루킹이 걸린다. 걔네들 좀 요즘 이상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보도 보신 분들 계시죠? 예, 보도에도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미애가 엇박자를 낸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이 엇박자를 낸 겁니다. 나쁜 일은 모두 보수가 한다고 막 밀어붙였는데 알고 봤더니 지네들이 한 게 걸려버린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기사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드루킹이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파주 출판단지 안에 있는 두릅나무 출판사에 얼마 전에 양주를 훔치다가 걸린 사람이 지금 기소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불구속 기소인데요. 기소가 돼. 양주를 훔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 훔치고 뭐 라면 훔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경찰 보도는.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제가 이 보도가 중요한 건 양주 훔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자, 드루킹 사무실 위에서 있던 사람이면 드루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 다 들었죠? 예? 야, 이 사람들 보니까 뭐 물건도 밑에 들어가니까 1층에서 팔리지도 않고 맨날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밤만 되면 뭐해서 막 인터넷 한다고 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민주당이 어쩌고 뭐 이번 대선이 어쩌고 문재인이 어쩌고 주말 됐는데 김경수가 찾아오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오고 말에 강연도 하고 돈 좀 있구나. 돈 좀 있구나. 그래서 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세상에 양주 훔치려고 들어간 도둑놈이 어딨어요, 여러분? 돈 좀 있구나 하고 들어간 겁니다. 돈도 털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물론 지금 양주로 나오고 라면, 아니, 요즘 누가 라면 훔쳐가요, 여러분들? 예? 아니, 라면 훔쳐가려고 지금 뭐 남의 집 들어갑니까? 예? 라면이 얼만데, 라면 한 박스 해발 10,000원인데 그거 들고 나오다 걸리겠네. 그쵸? 예?
양주 훔치러 들어가고 라면 이거 부스러기 훔치러 들어가고 뭐 심지어 양말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지금 여론 조작을 하고 있고 이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워낙 떠버리고 다닌 게 있으니까 훔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루킹과 김경수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테러단체나 쓰는 거예요, 사실. 물론 중요한 대화들은 시그널을 통해서 보안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썼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보안이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그 뭐죠 프로그램? 텔레그램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화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 이거 텔레그램도 불안해. 그래서 옮긴 거 아니에요. 네? 그 불안한 대화들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여러분들. 댓글 조작이야 뭐 서로 알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돈 문제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네. 인사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사용한 거 아니에요. 어제 저희가 비공개라고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이 연관되었다 이거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좌파 내에서는요, 문재인이 연관되었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재인 부인이 거기 가서 경인선인가 가갖고서 악수하고, 김경수 데리고 가고, 이거 갖고 문재인이 연관됐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선을 치르면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굴까요? 대선 치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 제일 먼저, 돈 갖고 오는 사람. 그렇죠? 후원금 마련해서 해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몸으로 떼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루킹은 몸으로 떼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날, 경선 당시에 1000명 모아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경선장에? 그 경선장 크기가 몇 명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기껏 해봐야 15,000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10,00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요. 자, 후보가 몇 명이었죠? 안희정, 이재명, 그리고 또 문재인 아닙니까? 3분의 1씩 나눠봐요. 3,000명씩 채우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 3,000명, 3,000명씩 채웠다고 치면은 문재인의 데려온 사람 중에 3분의 1 이상을 채웠는데 문재인이 몰라요?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리 배정 누가 합니까? 홍준표 대표가 좋아요 가면은 경선하는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좋은 자리 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명 왔으니까 1000명의 자리를 마련해놔야 들어가서 앉지. 띄엄띄엄 앉으면 그 조직이 가만 놔두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전날부터 경선 과정에서 다 보고되고 알고 있었고 어떤 자리에 누가 오고 어떤 인사가 오는지 문재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알 수뿐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전날 경선 과정에서 다 보고되고 누구누구 오는지 인원 파악이 다 됐을 텐데 아직도 모른다고 하는 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1000명씩 데리고 오고 와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넘어갑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죠. 그냥 넘어가 돈 줬단 말 안 해요. 괜히 또 이거 비공개면은 무슨 말도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냥 안 넘어가요.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격려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격려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마음의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들고 가서 격려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드루킹이 사무실 운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서열을 한번 매겨볼까요? 서열을. 문재인이 리더입니다. 김경수가 오른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문재인은 수장이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요즘 보니까 문재인의 수장은 김정은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김경수는 말이죠. 드루킹보다 아래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좌파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예? 김경수가 더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드루킹이 더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경수가 대통령에게 아니면 당시 후보에게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죠.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요. 드루킹은 그런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문재인과 드루킹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직접 거래한 겁니다.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이게 진짜 국정농단이에요. 예? 탄핵 때 참여해서 탄핵 당시에 여론을 조작하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다면은 이건 뭐냐? 이건 여론을 조작해서 한 정부를 끌어내린 반역질이고, 그리고 대선에 개입한 거는 이건 선거를 부정으로 치른 부정선거고, 또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문재인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론을 조작했다면 그것도 의혹이지만 문재인과 결탁해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했다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세 가지를 다 했어요. 반역질, 불법선거, 국정농단. 이거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재인에 대한 특검 플러스 국정조사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겁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금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탄핵에 나서야 됩니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 이런 거 탄핵 안 하면 뭘 하고 탄핵할 거예요?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 과정에서 이런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면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탄핵감이 분명하다.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가 탄핵에 나서야 되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말이죠.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뭐 이 사건 뭐 오늘 내일 하고 말 거 아니죠? 예?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 이거 기간을 두면 안 돼요. 쭉 나가야죠. 계속 나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다음 총선까지 가야죠.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석을 확보해서 탄핵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 선거. 이번 지방선거는 중간 선거입니다. 중간 선거 분명히 우리가 잘 치러내야 됩니다. 아유, 홍준표가 싫고 말이야. 아유, 자유한국당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그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 그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한 곳으로 가서 이번 중간 선거 그래도 어지간한 성적표 받아내고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총선에 가서 우리는 문재인을 탄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총선은 뭐냐? 문재인 탄핵하는 선거다. 다음 총선은 문재인을 탄핵하는 선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국 세력들은 뭐 5년 기다리자, 4년 기다리자, 뭐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음 총선에서 문재인을 탄핵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되는데 기회는 분명히 왔습니다. 제가 끝내려다가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미투가 벌어지고 난 뒤에, 미투가 어디서 나왔죠? JTBC 손석희가 했죠? 근데 정봉주도 미투가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했죠? 이 프레시안에서 했어요. 좌파에서 했어요. 좌파에서. JTBC도 좌파잖아. 좌파에서 했어요. 근데 손석희는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 손석희도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큰 욕심이 있어요. 대통령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네? 주변에서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들은 정보는 그래도 나름 신선한 거예요. 오면 이런데요. 국회의원 나가지 마라. 한 방에 대선으로 나가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 조언하는 사람 누굴까요? 국회의원 나가게 되면 한 번 흠집 나요. 그냥 대선으로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MBC 출신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네? 그런 사람들 와서 다 그런 조언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다음이 안희정이란 말이야. 네? 그런 게 있어. 갖고 와.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야 맞아요. 정적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자기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뒤통수 또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정보기관이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쟤네들도 나름의 정보기관을 갖고 다 돌렸을 텐데 얘기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로. 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 그 안희정의 보좌관이 말이죠. 아, 그 수행비서가 이런 걸 들고 지금 언론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야, 막어! 어디로 간다고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아, 걔가 JTBC, 야, 막아! 손석희한테 연락하면, 손씨, 손 사장, 이거 좀 우리가 더 확인해야지, 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직접 전화 안 해도 그 제3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 척 했다는 거. 몰라? 이렇게 고개 돌렸다는 거. 그래서 임종석이 손석희를 날렸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임종석이는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전 임종석이 했단 말 안 했어요.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그건 임종석도 대통령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임종석도 대통령 꿈이 있어요. 들리는 정보는 임종석이 이번에 말이죠, 총리로 가고 싶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김경수가 누구예요? 김경수가 문재인의 오른팔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경남지사에서 당선이 되면 경남지사를 하고 다음에 김경수도 대선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청와대로 와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종석이는?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가지고 내부에 여러 가지 암투가 있어야지. 이 얘기를 제가 하면 아마 듣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라든가 이런 애들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서 들었지 이런 얘기를. 지금 안에서 암투가 엄청나요. 여러분 김경수가 청와대에 만약에 떨어져 들어간다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냐? 김경수 가족 중에 하나가 월북을 했대요. 네? 그래서 신원주에서 걸릴 거다 뭐 이러면서 싸운대요. 근데 김경수가 아시다시피 과거에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로 조그만한 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 내부에는 거대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루킹 사건도 터지고 뭐도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김경수도 그런 꿈이 있는데 거기 임종석이 있는데 김경수 일을 갖고 이거 이거에 대해서 좀 도와주세요. 두루킹이 얘기했는데 안 돼 하고 총영사 자리 날라갔잖아요. 알고 보면 김경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청와대에서 좀 얘기 좀 들어줄 만도 한데 뭐 총영사 자리가 누가 가도 뭐 이름이나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왜 안 들어줬을까요?
김경수와 또 이게 알력이 있는 거야. 얘기 안 들어준 거야. 알겠죠? 지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대통령 나가겠다, 뭐 내가 나가겠다, 뭐 그냥 손석희까지 막 나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지금 개판 5분 전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했던 정봉주건, 정봉주건은 그럼 왜 터졌나? 정봉주도 대선 나가나? 그거는 이제 프레시안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전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를,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뭐죠? 직권남용, 그쵸? 국정농단, 기업과 결탁해서 국정을 농단했다. 기업이 돈 내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정부 들어와서 말이죠. 뭐 자기네들 도와줬던 사람들 뭐 좀 해줘야 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만 기업들이 지금 말이에요. 다 뒤로 뺐어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 배를 골고 있다는 얘기가 들고 있어요. 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씨! 뭐야 이거 바꿔놨더니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좌파 내부가 지금 막 이전 투구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는 뭐 별거 없는데 어떤 놈 하나 잘 나가. 예? 거기 시기 질투가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정권 1년뿐이 안 돼서 잘 나가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막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아내가 완전 난장판이 됐다는 거.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싸워야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길 수 있어요. 보세요. 조금만 싸웠더니만 얼마 전에 김기식이 어떻게 됐어요? 날라갔잖아요. 날라갔어요. 파리처럼. 새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파리라고 하니까 파리처럼 날아갔잖아요. 네, 날아간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싸우는 방법을 알고 싸워야지, 싸우는 방법을 모르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김기식을 날렸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날아간 거예요. 김기식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잘 싸우고 비판하고 참 조선도 열심히 기사 써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참 잘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뜯어보면은 김기식이가 저렇게 날아가게 된 이유, 김기식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날아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프레임 싸움에서 김기식이가 밀린 겁니다. 김기식이 맨 처음에 보도 나올 때 젊은 여비서와 해외 출장 갔다고 한 그 보도 하나가 국민들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 뒤로 하나하나 보도가 막 계속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야. 네? 네? 드루킹 사건도. 드루킹이잖아. 네? 킹이잖아. 뭔가 좀 냄새 나죠? 네? 댓글, 그렇게 국민들을 교육시켰어, 문재인이. 그쵸? 댓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가장 악질적인 범죄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댓글 갖고 막 그냥 박근혜 정부 내내 물고 뜯고 뭐 국정원장 보내고 서울경찰청장 날리고 뭐 그냥 다 구속됐어. 근데 지네들이 또 이 댓글 프레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뭐다? 문재인은 탄핵이다. 문재인은 끝난 겁니다. 댓글 조작 프레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승기를 잡았다. 앞으로 나가자. 이게 오늘의 우리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연 대단히 감사합니다.